제가 유난 떠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참는데 저만 못 참는 건가요? 21살 연습생 서진이는 프로보노팀 사무실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 사건 이후 프로보노팀에는 비슷한 상담이 쏟아졌는데요. 서진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케이스였습니다. 3년간 하루 18시간 연습, 체중 관리라는 명목의 강제 단식, 휴대폰 압수, 외출 금지. 하지만 서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속사에서 그러는데요. 이 정도는 다 겪는다고. 제가 약해서 못 버티는 거래요. 박기쁨은 서진이의 파일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야 사건 판결 이후 3개월 연예계는 변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 대신 피해자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 이렇게 시작해 참고 견디면 내 차례가 와라는 말로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강다윗은 서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씨, 하루에 몇 시간 자요? 4시간이요. 근데 다른 연습생들도 다 그래요. 밥은 제대로 먹어요? 회사에서 주는 거 먹어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요. 근데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먹어요. 휴대폰은요? 못 써요. 근데 다른 애들도 다 못 쓰는데요. 강다윗은 서진이의 대답을 들으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서진이는 모든 답에 다른 애들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건 서진이가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속사가 반복적으로 주입한 문장이었죠.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정당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영실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집단 통제 방식이에요. 개인의 고통을 집단의 일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죠. 황준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너만 유난이야라고 낙인 찍어서 고립시키는 거죠. 박기쁨은 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씨, 혹시 이 문제를 다른 연습생들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는데요. 다들 우리도 다 참는데 너만 왜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요. 그 순간 강다윗은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서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만든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같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억압하는 시스템이었죠. 유난히가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서진이 씨 소속사 스타웨이브 엔터테인먼트요. 현재 연습생이 37명인데요. 지난 3년간 이곳을 나간 연습생이 52명이에요. 박기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52명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52명 중 누구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다윗은 즉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상대와의 침묵이네요.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가더라도 소속사를 고발하지 않는 거죠.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약해서 못 버티는 줄 알았어요. 다른 애들은 다 참는데 저만 힘든 건 줄 알았고요. 근데 엘리야 언니 뉴스 보고 혹시 제가 겪는 것도 문제인가 싶어서 여기 왔어요. 박기쁨은 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이 씨,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참는다고 해서 이게 정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진이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3년간 주입된 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이와 같은 소속사 연습생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서진이를 보자마자 다그쳤습니다. 진아, 여기서 뭐 해? 회사 허락도 안 받고 나왔어? 서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민서가 서진이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강다윗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씨는 지금 상담 중이에요. 민서가 강다윗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상담이요? 진이는 그냥 적응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지내는데 얘만 유난이거든요. 박기쁨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서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서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진이를 억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참았는데 너만 못 참으면 안 되라는 논리로요. 프로보노 팀은 본격적으로 스타웨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습생들을 등급제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등급부터 F등급까지 나눠서 상위 등급은 좋은 대우를, 하위 등급은 열악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건 등급 평가 기준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황준우가 내부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태도 평가 기준 보세요. 불만 제기 여부, 규칙 준수도 동료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면 태도 점수가 낮아지고 등급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유난히가 덧붙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동료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습생들끼리 서로를 평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연습생들이 얘 때문에 우리 팀 분위기 안 좋아져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장영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네요. 회사가 직접 통제하지 않아도 연습생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게 만든 거예요. 강다윗은 과거 판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에게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면 간수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됐죠. 하지만 그건 범죄자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식이 꿈을 꾸는 10대들에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프로보노 팀은 스타웨이브를 나간 전직 연습생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제가 못 버틴 거예요. 별일 아니었어요. 다 지난 일인데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반응이었죠. 박기쁨은 좌절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를 입었을 텐데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다윗이 설명했습니다. 상대와의 침묵이 내면화된 거예요. 다들 겪는 일이라고 계속 들으면 정말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믿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하지만 단 한 명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진이라는 24살 여성이었는데요. 혜진은 5년 전 스타웨이브를 나왔고 지금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프로보노 팀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서진이처럼 계속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내가 약한 건가, 내가 유난인가 하면서요. 주변 애들도 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5년을 버텼어요. 근데 결국 무너졌어요.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했어요. 혜진은 당시 기록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일기장, 그리고 연습생 시절 받았던 평가서까지. 평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도 불량. 자주 지각하고 연습 태도가 불성실함.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함.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지각한 건 불면증 때문이었어요. 연습 태도가 불성실했던 건 우울증 때문에 집중이 안 됐던 거고요.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았던 건 제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저를 피한 거예요. 근데 회사는 전부 제 잘못이라고 적어놨어요. 박기쁨은 평가서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회사가 만든 문제를 개인의 결함으로 돌리는 거죠.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다른 연습생들이 저를 문제아 취급했다는 거예요. 혜진이 때문에 우리 팀 평가가 낮아진다. 혜진이가 분위기를 망친다고 했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강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때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사도 그렇게 말했고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고 부모님도 내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약한 줄 알았어요. 박기쁨은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피해자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황준우가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스타웨이브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승호,
이 사람 과거 이력 보세요. 블루밍 엔터테인먼트 출신이에요. 강민수 대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블루밍 엔터는 엘리야 사건의 그 회사였습니다. 강민수는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시스템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난히가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웨이브의 법률 자문도 OM 파트너스예요. 정확히는 오규장이 관리하던 계정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파트너가 맡고 있어요. 강다윗은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트워크예요. 블루밍 엔터 출신들이 독립해서 새 회사를 만들고 같은 시스템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OM 파트너스가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순간 서진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저 계약 해지한대요. 그런데 위약금 3억을 내래요. 서진이의 계약 해지 통보는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프로보노 팀과 접촉한 것이 회사에 알려진 거였죠. 하지만 위약금 3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연습생이었는데 회사는 3년간 투자한 비용을 위약금으로 청구한 겁니다. 박기쁨이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숙소비, 식비, 레슨비, 의상비 전부 합쳐서 3억이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황준우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숙소는 4인 1실이었고 식사는 회사 구내식당이었어요. 레슨은 그룹으로 받았고요. 1인당 실제 비용은 많아야 5천만 원 정도인데 3억을 청구한 거예요. 강다윗은 이게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본때를 보이는 거였습니다. 서진이를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다른 연습생들한테 문제 제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며칠 후 프로보노 팀은 서진이의 위약금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진이와 같은 소속사 연습생들이 회사 편에서 증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서를 포함한 5명의 연습생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연습 태도가 불성실했습니다. 자주 불평불만을 말했습니다. 팀 분위기를 해쳤습니다. 회사는 충분히 잘 대우해줬는데 서진이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는 그 진술서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언니들이 왜 이래요? 우리 같이 힘들어했잖아요. 같이 울기도 했고 같이 회사 욕하기도 했는데. 박기쁨이 서진이를 위로했지만 서진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강다윗은 민서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서는 카페에서 강다윗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변호사님, 진이를 그만 좀 부추기세요. 진이는 원래 약한 애예요. 그냥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아요. 강다윗이 물었습니다. 민서 씨도 힘들지 않나요? 하루 18시간 연습, 강제 다이어트, 휴대폰 압수.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서가 반박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다들 그래요. 이 바닥이 원래 이래요. 데뷔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죠. 그럼 민서 씨는 행복한가요? 강다윗의 질문에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민서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저는 이미 5년을 투자했어요. 지금 그만두면 그 5년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강다윗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진이를 억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참았는데 너만 포기하면 안 되라는 논리였죠. 민서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민서 씨, 강다윗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년을 투자했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진이가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민서 씨의 5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데뷔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지금의 고생은 다 보상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해요. 강다윗은 민서와의 대화가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서는 이미 너무 깊이 시스템에 흡수돼 있었습니다. 한편 박기쁨은 혜진과 함께 다른 전직 연습생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냥 잊고 싶어요. 제가 약했던 거예요. 별일 아니었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민서의 동생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2년 전 스타웨이브를 나간 전직 연습생이었는데요. 언니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봤어요. 처음엔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세뇌당한 것 같아요.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말라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민서 씨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언니가 화내면서 넌 약해서 못 버틴 거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연락도 거의 안 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를 구하고 싶어요. 언니도 피해자예요. 근데 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배신자 취급해요. 강다윗은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정신적 지배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가해하고 서로를 감시하며 시스템을 옹호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정인 대표가 직접 프로보노 팀을 찾아온 겁니다. 스타웨이브와의 자문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과거 오 규장이 맡았던 연예 기획사 계정 전부 검토 중이에요. 오정인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스타웨이브 내부 문서예요. 연습생 관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문제 제기 연습생 대응 방안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상대화, 고립, 동료를 통한 압박.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박기쁨은 그 문서를 보고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리 조작 매뉴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강다윗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걸 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오정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이 이렇게 진화했어요. 이제는 직접 폭력을 쓰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들죠. 이건 제가 멈춰야 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스타웨이브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연습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회사는 3년간 충분히 투자했고 위약금 청구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민서를 포함한 5명의 연습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진이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태도가 불량했다, 연습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팀 분위기를 해쳤다는 증언이 이어졌죠. 서진이는 증인석에서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가장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쁨은 서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다윗은 반대 신문을 통해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현재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나요? 18시간이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4시간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강. 하진 않아요. 근데 다들 그래요. 강다윗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다들 그렇다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뜻인가요? 민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다윗이 이어갔습니다. 증인도 힘들다는 뜻이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선택한 길이에요. 정말 선택한 건가요? 강다윗의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증인은 지금 그만둘 수 있나요? 아니면 위약금 3억이 두려워서 못 그만두는 건가요? 그 질문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다윗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인도 피해자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지난 5년이 전부 고통이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민서는 더 이상 증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민서는 복도로 나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지가 언니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언니도 힘들잖아. 민서는 동생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근데 그만두면 다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참았어. 그 모습을 본 다른 연습생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기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진짜 이야기를요. 재판이 재개됐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사 편에서 증언하겠다던 연습생 중 3명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계속 다들 이렇게 한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서진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우리도 참는데 너만 유난이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연습생이 증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화가 난 건 서진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희 스스로한테 화가 난 거였어요. 왜 우리는 참고만 있었을까? 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까?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강다윗은 그들의 증언을 들으며 오정인이 제공한 내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연습생 관리 매뉴얼이었죠.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 연습생 발생 시 대응 방안. 1단계 마이너스 상대와 다들 그렇다는 말로 문제인식을 희석시킨다. 2단계 마이너스 고립 동료들을 통해 해당 연습생을 고립시킨다. 3단계 마이너스 자기 의심 내가 약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4단계 마이너스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본보기를 만든다. 재판부는 이 문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피해자를 조종하는 매뉴얼 아닙니까? 스타웨이브 측 변호사는 변명했습니다. 이건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안일 뿐입니다. 강다윗이 반박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심리적 학대입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강다윗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위약금이 정당한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상대와의 침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 측은 계속 말합니다. 다들 그렇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다들 겪는다고 해서 이게 정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해가 시스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서진이는 약한 게 아닙니다. 서진이는 자신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인식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민서를 비롯한 다른 연습생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서진이를 공격한 건 자신들의 고통을 정당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참았는데 너만 포기하면 안 되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건 연대가 아니라 공모입니다. 시스템이 피해자들을 서로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강다윗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멈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서로를 공격하지 않게, 그리고 침묵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일주일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진이 승소. 위약금은 부당하며 회사의 연습생 관리 방식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피해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다. 다들 겪는 일이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다.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서진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참는데 저만 못 참는다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참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게 강한 거라는 걸요. 민서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공격했어요. 제 고통을 인정하기 싫어서 서진이를 약하다고 몰아갔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올 거예요. 이 회사에서요. 그 말과 함께 스타웨이브의 다른 연습생 12명도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길을 열어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스타웨이브 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계약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표 이승호는 업무상 강요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서진이와 민서 그리고 스타웨이브를 나온 연습생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민지의 제안으로 그들은 독립 아티스트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곳을 만들기로 한 거죠. 프로보노팀 사무실에는 그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의 다른 기획사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새로운 의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프로보노팀은 이제 단순히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연습생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 어때요? 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황준우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생들을 위한 무료 상담센터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유난히가 덧붙였습니다. 상대와의 침묵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다들 그렇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해자들이 인식해야 해요. 박기쁨은 그 제안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계속 늘어나네요. 강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증거죠. 6개월 후 서진이는 첫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은 나만 힘든 게 아니야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 모두 힘들었어. 그러니 이제 함께 말하자는 메시지였죠.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다들 그렇다는 말 때문에 참았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민서는 서진이의 무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이를 공격했던 건 내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였어. 근데 이제 알아. 약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였다는 걸. 프로보노팀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다들 그렇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침묵 강요다. 우리는 그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다. 오정희는 OM 파트너스의 연예 기획사 자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계약을 맺었던 모든 기획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습생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일부 파트너들은 반발했습니다. 수익성 좋은 계정들인데 왜 포기하느냐고. 하지만 오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으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지킬 마지막 선입니다. 1년 후 국회에서 연예연습생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연습생도 근로자이며 그들의 인권은 계약으로 제한될 수 없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의 보편성은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프로보노팀은 법안 통과 기념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진이, 민서, 혜진, 그리고 스타웨이브를 나온 연습생들도 함께했습니다. 엘리아와 미나도 참석했습니다. 엘리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어요. 그게 가장 기뻐요. 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제 고통을 부정했어요. 다들 그렇다는 말을 믿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게 만들려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다만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강다윗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대와의 침묵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건 연대였습니다. 혼자서는 내가 유난인가 의심하지만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옳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박기쁨이 강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바꾼 걸까요? 강다윗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줬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프로보노 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상대와의 침묵은 연예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다들 그렇다는 말로 고통이 정당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인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말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서진이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 모두 힘들었어. 그러니 이제 함께 말하자. 침묵하지 말자. 그 노래를 들으며 누군가는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침묵을 깨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기 내어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